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기분이 이제 나랄 것 같았죠. 광산구청에서 이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라이 공무원 이정수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전국 최초로 한 거잖아요. 불도저가 맞나? 한 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복지직으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죠. 대한민국의 돌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 광산구 통합돌봄과장 나성숙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팀장 이정수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저를 두고 일명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 공무원 이정수라고 합니다. 아니 10만 원이 누가 배 이름이냐. 500이요! 재밌다. 여기가 어렸을 때 선물로 받은 땅이에요. 또라이가 다 나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나성숙 과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광산구 통합돌봄의 엄마. 누나 하면 안 돼? 언니 하면 안 되고? 엄마 해야 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노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제가 살던 집에 살고 싶어요. 실제로 복지부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87.2%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임종을 하기를 희망하시거든요.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90% 정도가 요양병원에서 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의 돌봄 서비스만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2016년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잠도 한 일주일 잠을 거의 못 자고 일주일 된 마지막 날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이렇게 있었어요. 한 10일 된 게 이제 내가 깨어났어요. 광산구에서 집을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살 의향이 없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주문 나가려합니다 그랬어요. 기분이 이제 나랄 것 같았죠. 광산구청에서 이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침상에서 뭐 휠체어 이동이나 아니면 지팡이 짚는 것부터 하셨는데 지금은 독립보행까지도 하시니까 더 활동이 있어지시고 더 외출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방문 치료도 해주고 검센터에서 와서 치료도 해주고 너무 좋아요. 병원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활동성이 있죠. 주말에는 바크볼도 치료된게요. 죽이 이렇게 와요. 아침에 먹으라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자유로 앉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도움을 주잖아요. 내가 손 댈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것이. 이 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 집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네 예산은 있어? 광산구청장이 재량으로 예산을 쓰는 게 그런 프로젝트가 높지 않거든요. 도시공사를 실은 무조건 찾아갔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무릎에 있는 연골이 아깝지 않거든요. 내가 혹시 무릎 꿇으면 해줄 것 같으면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서류 들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흔쾌히 도시공사는 저희한테 30%를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또 2호점으로 운영할 누수공간으로 지금 곧 리모델링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LH에서 10년간 무상 임대를 해주셨어요. 턱 같은 것도 네.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단차가. 목욕실을 여기서는 비 없으니까 문을 다 여기를 이제 막고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이쪽에서 문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문을 목욕탕을 네.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공간에는 지금
세탁실하고 목욕 공간하고 두 개로 이렇게 좀. 우리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 공간을 분할을 해서 2024년 5월에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인데 이 단지 내에 어린이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공공주택에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한 300개소 정도 된다고. 이런 유휴 공간이 지자체에서는 돌봄 공간으로 충분히 그 협업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플랫폼이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 살던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입주를 하셨던 어르신이 한두 달 있다 제가 가봤더니 얼굴이 까매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라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요즘 파크골프를 쳐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돌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되고 본인의 삶도 만족이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모든 국민들한테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뻤던 건 뭐냐면요. 복지부에서 우리 모델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국에 확산시켜서 공모사업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주셨거든요. 광산구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니 국가에서 답을 해주는 이런 모델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담당 직원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공무원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우리 광산구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바탕화면 보시면 저희 바탕화면을 잠식한 그녀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온화한 미소 속에 숨겨진 불도저 같은 분이십니다. 불도저가 맞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불도저 맞습니다. 정수 팀장님은요, 항상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긍정의 의미를 찾으시는데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항상 기분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육급을 막 달고 2017년도에 발령이 난 데가 장애인 복지과였어요. 가장 깊이 부서 6개월 만에 도망가는 데인데 한 6년쯤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재단 밑에서 하부 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센터로 독립시켜 주겠다는 말들만 무수하게 오가고 장애인 단체도 많고 법인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근데 그 기관들을 아우르는 허브 조직이 없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분야가 한 16개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지원은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반드시 컨트롤 타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례가 없어요.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입 있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최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해낸 거죠. 오, 오랜만이에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이 당시 주무관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전국 최초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그때 그렇게 개문발차하는 식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컨트롤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초가 다져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정 팀장님 그 역할에 많은 부분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개무량합니다. 장애 빅데이터 플랫폼은 장애 통계 자료집을 기반으로 장애 관련 통계 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차 되던 때였을 거예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시 예산을 출연하는 건 유법이다. 내년도 예산은 세워지질 않은 겁니다.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인 근거를 다시 제시하고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했던 게 정말 뿌듯하고요. 보람찼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죠. 운전 좀 조심하고 밥은 먹었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저랑 함께했던 시민들이 연대에서 저희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받을 사람 받았다. 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어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렇게 세심하게 본인이 국민들을 챙기니까 딱 가운데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그 몇 자 안 되는 그 말에 저 펑펑 울었습니다. 대통령 상을 못 받은 나는 땅을 치며 발을 뻗고 울어야 되나? 잘못했습니다. 아시죠? 그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기업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갈 때 그만둘 거야. 이거 어떡하지? 애기 엄마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제가 30이 넘어서 합격해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4시 38분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죽는 날까지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가사하고 육아하다가 사내 아이만 둘이거든요. 4살, 2살 때 집에 눕혀놓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나무라면서 이놈의 새끼들 엄마 공부하는 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좀 늦은 나이에 저는 32살에 공무원이 됐거든요. 나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한테는 작지만 그래도 큰 도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복지의 매력을 그때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복지 행정이란 불임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에 빠져 있어서 힘드신 분들한테 차마 그를 어떻게 외면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되고 측은한 마음도 갖고 공감도 같이 해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는 그게 진짜 복지가 아닐까. 이게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진정성이 빠지면 사실은 그거는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죠. 따뜻한 마음이 곧 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에서 근무를 마쳤을 때였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디오북을 녹음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슴 아프고 영혼을 치유하고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이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오디오북 녹음해서 점자도서관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뭐 점심시간 때 헌혈을 하다 보니까 뭐 60회가 넘고 자원봉사가 1200시간이 막 넘고 취미도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한다는 것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캠핑을 다녀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바라볼 때 그 평화로움,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한테 돌려주는 보상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셔플 댄스를 하고 있고요. 너무 멋지십니다. 셔플이라니. 아니 이거 한번 배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구만. 저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하세요 그냥.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서류나 지침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한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복지직으로 다시 일을 하고 싶고요. 복지직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는 참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행정 공무원들, 복지 공무원들 표현은 서툴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생한다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들 믿고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해보기 전엔 모르잖아.